안녕하세요.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사 이의진입니다. 처음부터 책을 출간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. 하다 보니까 출간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몇 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. 직장에서 돌아와가지고 허겁지겁 식구들 밥 차려서 먹이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12시 가까운데 그때 갑자기 가슴에 찬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. 나 지금 뭐하고 있나. 나는 사라지고 남은 거는 일상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나 자신을 표현하는 글들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공간에 쓰기 시작하고 한두 분이 보기 시작하시면서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읽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책까지 쓰게 되는, 그러니까 책을 왜 출간했느냐라는 말보다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걸어와서 책이 나왔다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말이 아닐까 싶고 기쁘면서 좋은 경험?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때는 주 5일제가 아니라 6일제였거든요. 토요일날 근무를 하고 그때는 토요일이니까 집에 딱 현관문 열고 들어서는데 아이가 이제 실내화주머니를 던져놨더라고요. 그래서 참 오래간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실내화를 꺼냈어요. 꺼내고 빨아줘야지 그러고 실내화를 딱 보는데 실내화가 정말 너무 더러운 거예요.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심장이 탁 멎는 것 같으면서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매일매일 야근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식의 실내화는 이렇게까지 더럽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슬펐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. 내가 밖에 나가서 능력 있다 내지는 잘한다 이런 칭찬을 받는 거 혹은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과 엄마로서 어떤 아이에게 다정함과 배려와 그런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과의 사이에서 균형을 과연 잘 맞추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슬펐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기억은 저만의 기억이고 아이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때의 미안함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교사가 되기 전에는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학교를 바라보듯 교사를 바라보듯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. 교사가 막상 되고 나니까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. 많은 것들이 편안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. 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들, 아무래도 좀 교직은 다른 직장보다 편안하고 다른 직장보다 좀 대충 해도 될 것 같고 다른 직장에 비해서 치열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깨지는 순간에 사실 좀 슬퍼졌어요. 제 옆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애쓰시는 동료 선생님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의 그 많은 노력들이 혹은 그 애씀이 참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있구나. 사실 옆에서 보면 선생님들 참 많이 애쓰고 계시거든요. 그때 이제 떠오른 생각이 그거였었어요. 나는 이제 그 가사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, 사람들이 보통 인정 많이 안 하잖아요. 그런데 막상 아이 데리고 집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하루 종일 힘들었고, 하루 종일 쉬지도 못했고, 하루 종일 애가 탔는데, 아이를 하나 기른다는 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만, 막상 그 아이를 기르는데 교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. 전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. 제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과 애씀이 쉽게 묻히고 쉽게 폄하되고 이런 것들이 슬프고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.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쓴 책은 사실은 동료 선생님들에 대한 특히나 승진하지도 않고 특별히 이름을 내지도 않고 그저 평생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그저 자기 길을 걸어가셨던 혹은 걸어오고 있는 앞으로도 걸어가실 선생님들에 대한 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. 오늘 등교계약 첫날이었어요. 고3부터 등교계약 한다 했는데
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고3 부장이거든요. 오늘 7시까지 학교에 갔고요.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현관에 나와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거였었습니다. 심장이 뛰더라고요. 그냥 작년 같았으면 3월 2일 날 했어야 될 일이 벌써 3월 지나고 4월 지나고 5월도 지금 중순이 지나서 20일인데 오늘 처음 이제 아이들을 보는데요. 오늘 정문에 서 있는데 막 눈물이 날려가는 거예요. 애들이 막 들어오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. 옆에 계시는 신규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. 선생님 저 눈물 날 것 같아요. 막 그러는 거예요. 제가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애들이 막 벙벙벙벙 뜨는 거예요. 막 뛰어 들어오면서 소리소리 지르고 막 지네끼리 제가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 거리 유지해 떨어져 2m 막 그러고 있는데 애들은 애들대로 뛰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이들 전부 다 보면서 하나하나 말로는 떨어지라고 거리 유지하라고 사회적 거리 막 이러시는데 왜 나오셨겠어요. 2달 반 동안에 너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.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무리 사회에서 뭐 학교 가기 싫다는 둥, 뭐 학교 없어지라는 둥 별 얘기 다 하는데 사실은 저는 보고 싶었다고 보고요. 코로나 이거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고 한 번도 겪어본 적 없고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이 생각이 들어요. 코로나 이전으로 들어갈 수 없겠지만 대신 이걸 겪으면서 우리는 좀 더 단단해졌을 것 같고요.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다시 한번 생각할 것 같고요. 학교, 교사, 학생 그리고 우리 모두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점이 되지 않았을까. 저 역시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어떤 기점이 됐다라는 생각을 해요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실은 많이 벅찼어요.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교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제가 지금 현재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아마도 학교 이야기가 좀 있고 교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요. 일하는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.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일을 했거나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일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. 그렇다고 이 여자분들이 유명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아니죠. 그냥 살아가요. 그 분들에게 말을 건네고 싶었어요. 우리 다 같이 그냥 서로 위로해주자. 그리고 같이 걸어가자. 잠깐이라도 따뜻하게 건네는 말이었으면 참 좋겠다. 내가 당신에게 위로를 건네듯 당신들도 나에게 건네주는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말을 건네고 싶었어요. 우리 모두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.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나도 같이 걸어가고 서로 같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. 내 책이 잠시라도 당신의 삶 속에 위로가 된다면 참 기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예, 여기까지 아마도 난 위로가 필요했나 보다 쓴 교사 이희진이었습니다.